안녕하세요. 사연살롱이에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얼마 전부터 바뀐 나의 인생을 얘기해보려 합니다. 올해 32살의 미혼 총각입니다. 조그마한 직장에 다니는 정말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부모님과 형제로는 저 형님 누님 삼형제입니다. 형님은 결혼해서 분가 중이고 누님도 결혼해서 살고 있고 집에는 부모님 그저 그런 대로 살아가고 있었죠. 아버지는 어느 작은 공장의 과장님으로 일하시고 어머니는 가사를 하시고 저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죠. 제 성격이 워낙 소심한 스타일이라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대인관계나 부침성 등은 조금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리 싹싹한 모습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줄곧 30살이 될 때까지 변변한 직장 하나 못 갔고 백수로 수년간을 집에서는 눈칫밥 먹었죠. 형제들에게나 친구들에게도 큰소리 한번 못하고 인생을 허무하게 보내고 있다가 뜻밖의 지인의 도움을 받았어요. 현재 직장을 취직해서 2년째 안 잘리고 버티고 있네요. 그나마 백수의 생활에서 탈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버티던 직장에서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나와 그 상대방이 징계를 먹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백수의 길로 다시 떨어진 겁니다. 순간 자존심에 퇴직서를 집어던지고 회사를 나서던 발걸음이 왜 그리도 서럽던지 남들 다 일하는 환한 대낮에 딱히 갈 곳도 없고 왠지 바닷가가 보고 싶었습니다. 무작정 해운대 백사장으로 나갔어요. 출렁이는 바닷물을 보니 눈물도 나더군요. 살기 싫어 안 좋은 생각도 했고요.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는 놈일까? 나는 왜 하는 일이 다 쭉쭉 풀리지 않을까? 하는 잡다한 생각들을 하며 근 2시간 동안 바다만 바라보며 내 자신에게 다그쳤어요. 6시쯤 초저녁이 다가오자 문득 소주 한 잔이 생각났습니다. 소주집을 찾으러 두리번거리는데 볶음방 하나가 보이더군요. 평소 잘 사지도 않았지만 왠지 그날은 누가 날 이끄는 것처럼 복권을 사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지갑을 보니 현금 9만 원이 있었어요. 로또 복권 2만 원치를 샀습니다. 그냥 아무 번호나 막 찍어서 4장을 샀어요. 그리고 복권방을 나와서 포장마차로 향했죠. 혼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소주 3병을 마셨습니다. 그리곤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들어서서 식구들을 보니 그제서야 더한 걱정거리가 떠오르더라고요. 내일부터 직장도 못 가는데 식구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등등. 다음날 아침 아무런 일도 없는 듯이 그냥 출근 시간에 맞춰 집을 나섰어요. 아침부터 갈 곳은 없지만 그래도 식구들에게 회사를 때려쳤다는 소리는 도저히. 그렇게 이곳 저곳을 아무 생각 없이 돌아다니다가 저녁이 되면 집에 돌아가는, 혼자 영화도 보고 게임방도 가고 공원 벤치에서 쉬기도 하고 노숙자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단 일주일이 조금 더 지나갔고 밤 8시경에 아버지가 공장에 야근을 하신다고 새벽에 오신다는 전화를 받고 뭉구적거리다가 혼자 집에서 소주를 한잔하고 있었죠. 그나마 직장 생활하면서 집에 생활비로 들인 거 빼고 모아둔 비자금 180여만 원도 직장을 그만두고 돌아다니면서 이리저리 쓰다 보니 20여만 원 남더라고요. 돈 쓸 거 없더군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나 하는 순간 문득 복권 생각이 났어요. 당첨일이 지나서 번호를 알 수가 없어서 로또 안내 전화를 해봤습니다. 몇 차 1등.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제가 산 복권 4장 중에 1등 번호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꿈인지 생신지 볼도 꼬집어보고 수십 번 확인 또 확인해봐도 틀림없는 1등. 컴퓨터를 켰습니다. 당첨금이 궁금했어요. 국민은행 로또 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차와 번호를 확인해보니 1등이 맞더군요. 당첨금 37억 9,783만 8,200원. 복 많은 사람들만 되는 줄 알았던 로또 1등이 지금 내 손가락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5만 가지 일들과 생각이 마치 영화의 필름처럼 흘러가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두 손을 합장하고 누군가에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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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억여 원. 듣도 보다 못한 거액이었죠. 내가 37억을 받을 수 있다는 엄청난 충격. 공장에서 야근하신 아버지, 늘 몸이 아프신 어머니,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살고 있는 형님, 택시 운전하는 매형을 늘 걱정하는 누님, 날 비웃던 친척들과 친구놈들, 직장 상사놈들, 주위에 돈 좀 있다고 거들먹거리던 놈들, 별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사람이 역시 돈에 좌우되나 봅니다. 머릿속엔 그저 이제 다 죽었어. 방문도 창문도 다 닫고 혼자서 별별 생각과 두려움과 기대감이 다 들더라고요. 세금을 뺀다고 해도 엄청난 액수일 텐데 이걸로 뭘 할까? 투자할까? 그냥 은행에 넣어둘까?
혼자서 밤새도록 32년 동안 생각도 못한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다음 날 바로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로또 사업부를 향했습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별별 생각이 다 들고 혹시나 서울 가다가 버스가 사고라도 나는 거 아닌지 걱정도 되더라고요. 왜 안 되는 놈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고생 끝났는데 이거 타서 써보지도 못하고 재수없게 사고 나서 죽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잡생각까지. 여의도 로또 사업부에 들어서서도 혹시나 어느 도둑놈이 뒤따라오는 거 아닌지, 잃어버려서 완전 황되는 거 아닌지. 암튼 무슨 비밀 결사대처럼 품 안에 고이고이 숨겨서 가져왔습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은행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줄을 서서 복권 당첨된 사람에게 빌붙는다는 말은 다 거짓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이런저런 조사와 등록, 질문과 사진 촬영 등을 하더니 세금 제외하고 바로 통장에 입금 처리해 주더라고요. 회차 번호와 기타 등등 개인정보 역시 XX 처리할게요.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저 말고도 광주에서 2명이 더 당첨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총 3명. 3명이 각각 37억의 1등 당첨금을 수령하게 됐다고 얘기해줬어요. 통장에 입금된 수십억 원의 액수를 보니 이제서야 진짜 내가 1등이 된 것이 감이 왔어요. 큰 액수를 통장에 넣고 작은 액수는 현금으로 받아서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습니다. 거리에 다니는 차들과 사람들과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눈앞에 보이는 모습들이 그렇게 우습게 보일 수가 없었어요. 마치 내가 제일 높은 곳에 혼자 떠있는 듯한 그런 묘한 기분이랄까? 고속버스도 불안해서 그나마 사고율이 적다는 기차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문을 잠그고 몇 번이나 통장을 확인 또 확인, 통장이 다 다를 정도로요. 그렇게 내 32년 인생에 있을 수 없는 수십억 원을 만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돈이란 게 없을 땐 누구도 도와주고 뭐도 사고 뭐도 하고 등등 생각이 들던데 막상 돈이 손에 쥐어지니까 그게 안 되더군요. 그것도 적은 액수도 아니고 수십억 원이. 고기도 먹어본 놈이 더 잘 먹는다는데 돈이 생기니까 사람이 왜인지 더 짠돌이가 되더라고요.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말했다가 가족 간에 불화라도 생기는 거 아닐까? 돈 때문에 가족도 죽이는 무서운 얘기도 들었기에 인생이 갑자기 바뀌면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더 생긴다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불안감이 들이닥치더라고요. 일단은 오피스텔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리로 출근을 해야 했기에 복권이 됐다는 사실도 회사를 그만뒀다는 사실도 모두 감췄습니다. 오피스텔에서 혼자 이런저런 계획과 상상과 혼자만의 세계에서 살았습니다. 통장을 바라보며 혼자 웃기도 하고 영화의 한 장면처럼 돈다발로 혼자 온 방에다 깔아놓고 나뒹구는 모습도 상상하며 그렇게 혼자서 오피스텔을 꾸며놓고 노트북으로 게임이나 하다가 배고프면 밥 시켜 먹고 졸리면 자고 저녁이 되면 퇴근한답시고 집으로 가고 아침이면 출근한다고 혼자 오피스텔로 와서 또 혼자만의 아무 걱정거리 없는 나태함에서 무료하기도 하고 신나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묘하기도 한 그런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뒹굴다가 무료하면 백화점 가서 쇼핑이나 하고 돌아오고 그렇게 3개월을 살다 보니 오피스텔은 어느덧 없는 거 없이 혼자 1년을 외출 안 하고 그 속에 처박혀 살아도 될 만큼 오만 가지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죠. 그때까지도 복권 1등 당첨은 비밀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아버님이 공장에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아직 연세에 비해선 그래도 건강하셨는데 병명이 폐암으로 나왔어요. 수술을 하기엔 너무 늦어버린. 저는 지금 미국 아니라 그 어느 나라에 가서도 수술을 할 수 있는 돈이 있는데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이가 없더라고요. 돈 가지고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걸 들었지만 스스로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게 암 발병 나고 2개월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무것도 못한 채로요. 조금 더 살아주시면 내가 이제 효도도 해드리고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데 수술도 못할 정도로 갑자기 와전된 폐암이 그저 한스러울 뿐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장례를 치르고 나서 집안은 예전같이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이쯤에서 이제 1등 당첨금 얘기하고 그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할 즈음 새벽 교회 다녀오시다가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어이없게 돌아가셨어요. 병원에 급히 도착해보니 벌써 운명하셨더군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딱 한 달 만의 일입니다. 아직 운전자도 못 잡았습니다. 뺑소니로 새벽에 증인조차 없었죠. 졸지에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연이어 닥친 장례식과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로 정신이 없는데 큰형님이 집 보험 등 대략 4억 5천 정도 되는 부모님 재산을 다 처리하고 혼자서 독차지하려고 하는 상황이 됐어요. 누님이 그런 게 어딨냐면서
요즘은 딸도 상속권이 있다고 여러 차례 다투더니 결국 형님, 누님이 소송을 시작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돈이 있으니 아버님 재산은 형님 드리고 누님은 내가 도와줄 테니 법적 조치를 취하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정도 재산 가지고도 이 난린데 수십억 원이 있다는 말을 할 경우에 뒷일은 불보듯 뻔한 거죠. 아무것도 못하고 형님, 누님이 지금까지 소송으로 들이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은행에 대출을 받아 조그만 아파트를 얻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내 신경은 쓰지 말라고 말을 하곤 제 돈으로 아파트를 얻어 살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꾸준히 번 돈은 아니기에 어디에 어떻게 발설을 하기도 투자하기도 도와줄 수도 없는 묘한 상황이 돼버리더라고요. 액수가 너무도 큰 탓도 있었지만 그만큼의 돈을 만져보지도 써보지도 구경도 못한 처지이다 보니 그때서야 사람은 자신이 감당할 만한 돈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 이해가 갔어요. 물론 아버지 어머니가 내 복권에 돈 때문에 돌아가신 것은 아니지만 돈이 있어도 이거저거 아무것도 못해보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그저 눈물만 납니다. 인생 역전. 물론 인생 역전이 되긴 했어요. 돈도 다 써보지 못할 정도로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생활은 그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그저 몰래 몰래 쓸 거 쓸 수 있다는 마음만. 로또 1등 당첨된 분들이 다 저같이 된 거 아니겠지만 복권 당첨돼서 돈 많아지면 정말 행복할 줄 알았고 모든 것이 즐거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군요. 지금도 작은 아파트에 살지만 그 어느 한 가지도 마음대로 펑펑 못 써봅니다. 갑자기 없던 사람이 펑펑 쓰다 보면 누군가 의심해서 그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날지 말란 법이 없으니까 늘 불안감과 초조감에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이 많은 돈을 어디다가 기부하고 맘 편히 살자니 그것도 쉽진 않네요. 로또 복권 1등 한 방에 인생 역전.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차라리 없는 살림에 누군가 아파서 없는 돈에 치료라도 하고 한 가족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게 더 행복하지. 절대 돈이 있으면서 부모님 병도 못 고치는 그 안타까운 일은 차라리 없는 이만 못한 것 같습니다. 돈이란 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더 낫긴 하지만 자신이 감당이 될 만큼만 있어야 행복한 것 같네요. 액수만 많다고 절대 행복하고 같이 연결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늘은 더 엄마 생각이 많이 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